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오늘 이제 매매를 몇 개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빅텍, 제가 이제 비중을 좀 때렸다고 했었죠. 근데 빅텍에서 일단 아침부터 두들겨 맞고 시작해가지고 오늘 뭐 아무리 봐라 그래도 복구는 안 되더라고요. 금액이 좀 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침에 내려오길래 조금 못 봤어요. 이 당시에 잠깐 한눈판 사이에 많이 내려왔더라. 거의 한 10몇 프로 맞았더라. 하여튼 한 계좌에 한 마이너스 100단위로 찍혔었는데 그거 보고서 그래서 일단 저 자리에서 만원이 깼기 때문에 일단은 한 3분의 1 정도를 팔았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물을 탈까? 이거 만원 라운드 피겨 이거 깨면은 여기서는 큰 반등 한번 나와줄 것 같은데 특히 북한이 뭐라도 액션 한번 해준다 싶으면 이게 낙폭가 되어가지고 뭐라도 한번 좀 해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랑 그래도 좀 종목을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제가 오바해서 비중을 넣은 것도 있어가지고 단타 계좌에서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추가 매수는 안하고 대신에 슈팅 오면은 나머지 물량 정리하자 이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좀 올라와줘서 저거는 또 막상 몇 프로? 한 6% 정도 수익으로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완전 다 그 복구는 안 됐어요. 여기서 좀 많이 덜어가지고 그래도 좀 기다린 거에다가 시나리오대로 좀 뭔가 오늘 싸줄 줄은 몰랐는데 만원에서 또 바로 싸줘가지고 괜찮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탈출을 하긴 했습니다. 이 종목은 여하튼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런 식으로 좀 과대 낙폭이다 혹은 좀 과하게 내려온다 싶으면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북한 제스처가 뭐라도 이슈가 될 게 지금 꽤 있죠. 뭐 전단지 살포 실제로 한다거나 무력 도발은 가능성은 있는데 높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 무력 도발을 걔네가 좀 정신 놓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무력 도발 자체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단지 살포나 입으로 갔다가 한 번씩 김여정이 발작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 차트가 한 이틀 정도 혹은 딱 봐도 20%씩 내려와 있는 음봉 상태 그런 자리에서 뭔가 이슈가 나온다 하면은 바로 반등을 최소한 5에서 10%씩은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는 엄청 높거든요. 자리는 엄청 높지만 반대로 갖다 시장의 관심이 얘는 한동안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 이슈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실시간 1위죠. 이런 식으로 딱 관심이 높은 종목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 설명드렸던 거에서 관심이 높은 종목은 뭔가 슈팅이 나오면은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옵니다. 왜? 관심이 많이 쏠려 있으니까 보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슈팅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슈를 찾아보고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진 몰라도 야 빅텍 또 간다. 얘 최근에 3연상 4연상 갔지? 와 얘 또 가나 보다. 그러면 여기서 막 시장가로 지르는 분들이 붙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갖다가 시장에 관심이 크게 쏠려 있는 애들 대금이 크게 터졌던 애들은 한번 좀 슈팅이 나온다 싶으면은 좀 분할 매도로 갖다 접근하시는 게 더 좋아요. 당장 뭐 내가 이거 5%에서 딱 그냥 전량 팔고 뭐 자기의 기준이 확고하면은 괜찮은데 그래도 이런 시장 관심 핫한 제일 중심에 있는 종목은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게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슈팅 나오면은 뭔지 몰라도 막 시장가로 계속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종목 특성이 있고 이 녀석 때문에 아침부터 조금 고통스러웠어요. 결국 슈팅에서 뭐 그래도 좀 숨쉬면서 팔긴 했는데 단타 계좌를 잠깐 벌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매했던 게 모나미 제가 어제 좀 들고 왔다고 했었죠.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잠깐 고민했어요. 6,000원 위에서 시작하길래 이게 분명히 높거든요. 높아요. 10%죠.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이 전고점이 5,9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서 시작을 하길래 잠깐 고민을 하다가 5,800원 깨지면 손절 잡고 한번 해보자. 어차피 수익 담보가 있으니까 어제 사서 들고 온 게 수익 담보가 있어가지고 조금 남겨놓은 거 물량 담보랑 해가지고 했는데 아침에 깨지더라고요. 6천원에서 바로 내려오길래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더라.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료 측면에서 제가 이제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었나? 반일 테마가 이제 애국 테마에서 살짝 애국주에서 좀 다른 애들로 돌아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뭐 불화수소 이런 애들이 조금 시세를 괜찮게 줬었어요. 저는 이런 거를 아침 브리핑 아니면 어제 저녁 브리핑 둘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애국주 모나미, 신성통상, 코데츠 컴바인이 뭐 이제 애국 테마로 갔다가 반일 테마 중에 애국 우리나라 물품들이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좀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돈이 좀 다른 곳으로 불화수소나 뭐 이런 폴리에미테이드, 뭐 경인양행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기관이 3일째 사고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사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적이나 뭔가 개선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SK 머티리얼은 뭐 불화수소 100% 이슈 뭐 이런 게 있고, 하여튼 다음 일정은 이제 8월 4일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주식 매각을 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재료가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전기차 쪽에서도 제가 전기차 2차 전지를 오늘 좀 어디 갔지? 아침에 2차 전지를 좀 앞에다가 세워놨었죠. 반일 테마랑 2차 전지, SK 바이오팜. 근데 바이오팜은 좀 애매했어요. SK 우가 아침에 땡겨줬는데,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보고 있었는데 요놈이 아침부터 엄청 괜찮게 가더라고요.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갔다 갔죠. 그래가지고 요 녀석 제가 어제 ENF랑 대주전자 재료 요런 애들 그 이제 포맷에서 신고가 그리고 수급 괜찮았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ENF가 지금 오늘 2차 전지로 간 건지 아니면은 저 반일 테마에서 여기에도 껴있더라고요. 정확히 구분은 안 했는데 이걸로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 2차 전지 애들 중에 좀 괜찮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ENF, SKC, 포스코 케미칼 뭐 등등등. 그래서 저는 대주 전자재료는 안 했고 ENF 테크놀로지를 했었는데, 얘가 아침에 얘는 프로그램은 팔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프로그램 어디 갔지? 있다. 네, 아침엔 얘가 프로그램 팔았는데, 제가 이 녀석을 왜 했냐면은, 프로그램이 팔면 보통 안 좋죠. 보통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섹터가 워낙 좋고 그 전날 이제 시세를 좀 잘 땡겨줬다, 제 기준에는. 그리고서 외국인이 파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들어왔으니까. 어제 외국인이 단타치로 들어온 물량이거든요. 이거는 얼마 샀지? 66억을 샀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외국인 특성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신고가 위치에 뭔가 섹터가 괜찮은 녀석,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단타 칠 때 이런 자리에서 거의 그 전날 이런 전고점 부근까지 땡겨 놓습니다. 외국인이. 그 다음날 시세를 주면서 땡겨 팔아요, 얘네들이. 근데 생각보다 물량이 또 안 나갔죠. 그래서 ENF는 아직 한두 번은 더 시세를 좀 줄 것 같아가지고 보고는 있는데, 여하튼 오늘 그런 점으로 갖다가 매매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좀 끌짝끌짝 모았어요. 크게는 못 먹었는데, 슈팅해서 팔았어야 되는데 욕심부리다가 뭐 망했죠. 이렇게 내려올 줄 몰랐어요. 사실 전 오늘도 한 10%쯤은 싸줄 줄 알았는데 10%는 못 갔더라고요. 9.84%. 하여튼 2차 전지 오늘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섹터에서 종목 하나 컨택해서 매매를 했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전고점 다 왔어요. 수급이 좋아서 전고점 다 왔어요, 진짜.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2차 전지 섹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안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쉽게 죽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눈에는. LG화학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오늘 내가 헬스케어는 얘 뉴스는 없는데 수급이 너무 좋아가지고 했었거든요. 얘가 잠정을 보면은 있다. 잠정치가 얘는 이렇게 나오네. 셀트리온이구나. 셀트리온 말고. 헬스케어는 잠정치, 이게 일단 속일 수는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 이 숫자 막 속일 수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증권사 측에서 직접 입력하는 거라 막 바뀔 때도 있고 그런데 얼추 따라가긴 합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그래서 요 녀석이 오늘 이제 각각 다 샀었거든요. 9시, 10시, 11시, 뭐 1시. 이 녀석 수급이 워낙 좋아 보여가지고 했는데 제 기대처럼 전고점을 뚫고서 크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0.5%? 그냥 수수료에다 조금 수익으로 갖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리 좀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자리죠. 이런 자리 이렇게 하면은 쌍봉 맞고 내려온 개념인데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 돌파를 할 때 혹시 뉴스라도 뭔가 더 얹으면 더 좋고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 높은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급 연속성도 있고 좋아 보이는 관점은 지금 많은 자리예요. 이 자리. 그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료가 뭐 있죠? 영구 램시마 이번 달 아니면 7월 이번 달이었나? 좀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영국에서 램시마 이번 달 내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 이거 좀 한번 찾아보자. 램시마 임상을 한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치료제 이번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달 중 6월 11일 뉴스인데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달 중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지금 있는 상태고 차트 자리도 조금 뭔가 딱 봤을 때 괜찮아 보이고 그러면서 수급 지속되고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 외국인 얘네들이 뭐 무조건 외국인 기관이 뭐 정보가 있어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단 최소한 일반인보다는 뭔가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램시마 임상이 뭐 6월 25일, 뭐 24일, 23일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뉴스랑 함께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뭐 무조건 돌파한다고는 말씀 당연히 못 드리지만 하여튼 좀 지켜보면 괜찮은 종목 같아요. 지금 이거 뭔가 오늘 매매했던 거 그냥 관점 말씀드리는데 뭔가 종목 설명 드리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오늘 미코는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는 여기를 좀 제대로 뚫어줬으면 좋게 몰라 했는데 차트 자리는 좋아하는 자리였거든요. 뭐가 있었더라? 슈마시스 얘는 그냥 지금 한 조금씩 팔았더니 이제 한 80만원 남았더라고요. 아직 들고 있어요. 그냥 SK 우에서 못 찍었던 100% 이 종목에서 찍기 위해서 지금 68% 수익이던데 상한가 한 번 좀 더 넘으면 100% 찍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기분 전환상 의미 올랐다. 내일 정지죠? 이 녀석이 아닌가? 정지네요. 4,000원짜리가 4일 동안 상한가 시장 이상해요. 그리고 현대건설 쪽은 저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대건설 우에는 상한가에다가 한 500 정도 걸었었거든요. 사지면 들고 가려고. 근데 얘는 안 사졌고 그래서 현대건설 2등주를 봤는데 얘도 갭이 꽤 크게 떴죠. 16%. 그래서 저는 이 종목 현대건설 영상 설명드릴 때 대장주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현대건설 2등주는 좀 애매하다. 특히 뭐 갭이 높게 뜰수록 조금 이 앞에 물린 분들도 많고 뭐 이런 대형주는 물렸다면은 수급 매도가 크게 나온다 했는데 수급 매도가 나올 거라 했는데 와 오늘 때려 박았어요. 얘네들 보시면 대형주가 갭을 막 10% 이상 뜨면은 이런 흐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 안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 설명 드릴 때도 저는 웬만하면 대장주만 건드릴 것 같다. 우 종목만 할 것 같다. 설명 드린 것도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형주는 갭이 좀 떴다 하면은 기관 외국인 물량이 상당히 쏟아져요. 대부분. 그래서 요 녀석 안 그래도 평상시에 기관이 계속 팔고 있었던 놈인데 그리고 영상 설명드릴 때 얘가 왜 주가가 여기서 흐지부지 하고 있냐 하면은 외국인은 또 사죠. 근데 외국인이 사는 것 대비해서 기관이 많이 팔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외국인은 기관 매도 물량을 잡아먹고 시세를 올릴 의도가 없는 상태였어요. 한동안 계속. 기관이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기관이 파는 물량 대비해서 외국인은 적게 삽니다. 보이시죠? 기관이 60억 팔면은 외국인은 34억 매수해요, 그날. 이날은 좀 예외인데, 대부분 물량이 기관 46억 팔면은 외국인 15억. 뭐 이날은 좀 비슷하다 쳐도, 기관이 86억 팔았더니 외국인 54억 팔죠. 이런 식으로 했다 최근에 주가가 얘가 못 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이 파는 거 대비해서 외국인이 다 받아먹고 올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얘가 갭까지 떴죠. 16%. 그러면은 기관 입장에선 땡큐죠. 평상시 안 그래도 신나게 팔고 있던 종목인데 올라오네. 여기에다가 매수세도 몰리죠. 오늘 대금 4천억이 넘게 터졌어요. 신나게 팔아 제낀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대형주에서 좀 갭 뜨는 거는 특히 안 좋아요. 대형주가 갭 뜨면은 이런 물량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게 물량이 중간중간 체결창 안 봐도 뻔히 보이는데, 물량이 중간중간 막 한 1억, 2억, 뭐 몇 억씩 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좀 오른다 싶으면 툭툭 시장가로. 안 봐도 보이는데, 여하튼 대형주는 갭 뜨는 거, 일반 종목들도 갭 뜨면은 따라잡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대형주는 특히 기관 외국인, 시총이 클수록 기관 외국인은 많은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비율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많은 금액을 들고 있는 거죠, 그 종목에. 그러면은 그 종목 금액이 많은 금액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공매도 개념은 지금은 안 되겠죠. 공매도는 지금 시장 조성자들 빼고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갭이 뜨면은 그냥 윗도가에다가 막 걸어요. 막 큰 물량 지들 신나게 팔라고. 그럼 개인들 매수세 이슈 때문에 눈멀은 개인들 혹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막 시장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자기들 물량 그냥 다 털어내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갭 뜨면 특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좀 지나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그랬어요. 뭔가 좀 대형주에서 갭 뜨면은 시총 큰 애들은 기관 외인 물량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이런 점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대장주로 하세요. 웬만하면은 방산주로 하더라도 빅텍이 지금 4% 마감이죠, 마이너스. 시세도 얘가 제일 많이 줬을걸요? 13%. 스페코 같은 경우는 얘도 9%. 대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장이 특별히 바뀌는 섹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매매 마무리는 이제 롯데 지주 EM플러스는 상따를 했고요. 이 녀석은 재료가 좀 괜찮아 보였어요. 재료가 왜 괜찮아 보였냐면은, 이 녀석이 재료가 오늘 뭐가 있었죠? 얘 좋아 보였는데, 세계 최초 2차 전지 효율 극대화. 이 뉴스는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상따만 했는데, 뭔가 뉴스가 언제 나왔나. 1시 37분에 나왔네요. 뉴스 좋았겠다. 보신 분들은 VI 풀리고서부터 그냥 사서 할만했었네. 뉴스가 엄청 괜찮았어요, 제 눈에는. 세계 최초 지금 2차 전지 애들이 엄청 수급 같은 게 괜찮았죠, 최근에. 테슬라 글로벌적으로 괜찮고 2차 전지가 좀 잘 나간다. 수급이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라는 거에 좀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그 와중에 2차 전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래핀 하면은 뭐가 있죠? 시장에서 매매 그래도 막 길게는 안 하셨어도 몇 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국일재지가 그래핀 대장으로 갔다가 구글이랑 뭐 협업 뭐 이런 얘기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핀 테마가 이때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핀 테마가 진짜 끝내중에 강했던 모습인데, 얘를 필두 대장으로 오늘 EM플러스가 2차 전지, 안 그래도 시장에서 최근에 좀 괜찮다가 혹은 세계적으로 왔다가 실적이 좀 괜찮은 느낌으로 해 2차 전지 애들, 그러면서 효율 극대화 단어에 세계 최초도 붙어있죠. 그러면서 그래핀, 뭔진 몰라도 액상 그래핀? 머리에는 대충 이해는 뭐 어떤 느낌으로 쓸지는 알겠는데 확실히 알진 않아요. 근데 제목만 봐도 좀 이슈를 끌 수 있는, 세계 최초 2차 전지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액상 그래핀. 이 문장 3개. 세계 최초라는 것과 2차 전지 효율 극대화.
엑산그래핀. 저는 늦게 봐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 매매는 못했는데, 그리고 차트 자리도, 자, 얘가 상따하기 전에도 거래대금 1000원이 넘게 터졌어요. 일단 거래대금도 엄청 괜찮았고, 평상시 대금에 비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끽해봐야 500억씩 터졌죠. 거래대금 이런 윗꼬리 달 때도 500억 이런 거밖에 안 터졌는데, 거래대금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리고서 이 전 고점 상한가 라인이 지금 전고점 위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고점 위에다가 거래대금 압도적으로 터지고 있었거든요. 한 1300억쯤 됐던 것 같아요. 1300에서 1500억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대금 앞에 비해서 많이 좋고, 장기 이동 평균선 추세 돌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재료가 일단 제일 좋았죠. 제 눈엔 재료 때문인 거예요. 재료가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차트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차트상 전고점 위에서 놀고 있고, 대금도 시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터졌네. 이 종목 징백은 조금 거슬리는데 매매 한번 하루 정도는 해볼만 하겠다, 내일 갭을 좀 노려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상따를 했어요. 뭐 늦게 닫긴 했죠. 늦게 닫긴 했는데, 여기 잔량이 얼마 되죠? 여기는 43만이네요. 시간에도 물량 처음에는 좀 나오더니 잠잠해졌네요. 20만 주에다가. 내일 갭이 뭐 크게 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로가 너무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 3개 좋아 보였고, 그 다음에 전 고점 위에서 놀고 있는 게 상한가 라인,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평상시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제 눈에. 이렇게 3개, 장기 이동평균선 또 뚫은 거는 뭐 요즘 워낙 다 잘 뚫으니까 뭐 좋아 보이는 관점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따를 한 상태고, 롯데지주 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 케이스예요. 이거는 평상시에 제가 설명드렸던 관점은 아닌데, 이 녀석은 한 7, 800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한 200 정도만 들고 있는데, 얼마 샀지? 7, 800 했던 것 같은데, 백주 한 740만원? 처음에 살 때 740을 샀네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제가 VI 풀리고 그냥 시장가로 질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질렀냐면은, 일단 HTS에 뉴스는 없었죠. 롯데지주 뭐 관련해서 뉴스는 없었어요. 재료는 없었는데, 뉴스는 없었는데, 제가 이 종목이 VI 걸리고 나서 샀다고 말씀드렸죠. VI 풀릴 때 그냥 바로 시장가로 샀거든요. 왜냐면 호가가 얇아서 막 2,000, 3,000 사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산 게 한 730이 잡혔나 봅니다, 백주 북은. 근데 얘는 일단 호가가, 우 시리즈들은 다 호가가 대부분 얇아요. 그래서 막 크게 뭐 2, 3천 막 이렇게는 못 사고, 일단 사긴 샀는데, 자 보시면은 차트 자리는 뭐 의미가 없죠. 아직 이게 상한가를 닫아서 의미가 있는 자리로 넘어간 거지, 제가 샀던 자리는 얼마야? 74,700원 뭐 요쯤이거든요. 74,700원은 사실 의미가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얘를 왜 샀냐, 이 녀석이 갑자기 VI 걸리고 나서 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VI 풀릴 때 그냥 시장가로 산 거거든요. 근데 VI에 올라왔을 때 제가 마침 실시간 종목 조회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좀 요즘 최근에 프로젝트 큰 것 때문에 계속 바빠가지고 실시간으로 좀 못 보는데, 그래서 빅텍도 아침에 맞았어요. 두들겨 맞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하여튼 요 놈이 갑자기 실시간 조회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롯데지주랑. 처음에 롯데지주가 올라왔었나? 여하튼 얘네들이 올라온 거 보고서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게, 제가 영상에서 소개는 안 드렸어요. 소개는 안 드렸는데 이게 주말 중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 롯데 24일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안 논의한다. 경영권 싸움이죠. 지분 싸움은 아니에요. 한진칼처럼 지분 싸움까지는 안 갔는데 경영권 분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영상 한 요때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네 한번 나오긴 할 거다. 경영권 분쟁이 좀 지속되면은. 근데 좀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 관심 종목에서 조금 빠졌던 종목이고, 최근에 제 이 관심 종목에도 없었는데 여기까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오늘 실시간 종목 조회를 보는 와중에 갑자기 불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머릿속에서 VI 걸린 상태 보면서 얘 주말에 이 뉴스가 있었는데
근데 이걸 제가 이제 관심 종목 그거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서 막 보고 지나갔던 뉴스였어요. 근데 오늘 24일 정기 주주 총회 이틀 남은 거죠? 화요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해임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경영권 분쟁 이것 때문에 이게 딱 기억났거든요. 재료가. 그래가지고 사고서 상한가는 사실 갈 줄 몰랐어요. 지금 아직 조금 물량 한 200 정도만 남아있는데 여기서 거의 다 덜었어요. 지금 계속 팔았죠? 거의 다 덜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가길래 와, 이 녀석 설마 지금 산 곳이 한 83,000, 4,000원이죠? 여기 넘어서 산 거예요. 그거는 산 거는 그래서 이제 2차로 산 거는 요 자리 얘랑 요 부분 넘길래 또 산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는 상을 갈 줄은 몰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 앞에서도 좀 팔고 혹시 몰라서 한 200 소액만 남겨놨는데 일단 상한가를 닫았더라고요. 시간에서도 역시나 깨졌네요. 결국 하여튼 24일 일정이 있긴 있는데 이런 종목 막 따라잡아라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매매했던 순간적으로 했다 얘는 VI 걸리고 나서 샀던 이유가 뉴스가 기억이 나서, 그리고 일정도 이거 조만간이었는데 정확히 24일인지는 몰랐는데 이번 주였는데 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더라, 오늘 손절 친 게 뭐가 있는데, 알테오젠은 손절 안 쳤었던 것 같은데, 알테오젠은 찔끔 찔렀다가 실패했고, 뭐 있었지? 빅텍이 일단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오늘 거의 하루종일 요 녀석 때문에 고통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오늘 복구하기 좀 바빴던 날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재료 관점, 이게 롯데지주도 뭐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는데 VI에서 샀던 게 당연히 손절은 잡고 들어갔던 거죠. 근데 롯데지주보다 우를 샀던 이유는 일단 얘가 원래 상승을 했을 때도 우가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4월 29일 얘 25%였죠. 우가 더 적었나? 얘 29%. 우가 대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 장세 지금 삼성중공업 우가 조금 조정을 받지만 최근에도 우 애들이 잘 가는 모습. 현대건설 우도 오늘 상한가였죠. 그래서 우가 더 빨리 움직일 것 같다. 크게. 그래서 지주 우를 매매를 했고 VI 걸린 동안 주말에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 일정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요번 주였던 것 같다. 그런 관점으로 갖다가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상한가를 갈 줄은 몰랐기 때문에 한 5%, 6% 거기서부터 막 물량을 많이 정리했죠. 그냥 들고 있었으면은 빅텍 오늘 손절 친 거 완전 다 복구였을 텐데 20%였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상한가 갈 줄은 몰랐으니까.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고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료 관점, 차트 관점 같은 경우 특히 뭐 EM 플러스 이런 것도 뭐 아무렇지 않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제목 보자마자 늦게 봤지만 상따 할만하다 라는 이유가 제목을 보고 차트를 빠르게 판단을 해서 손절 잡고 할만하다 라는 생각이었고, 롯데 지주오도 주말 중에 뉴스를 봐놨던 게 머릿속에 있어서 이런 재료 취급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